중국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가 재발등을 찍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희토류 장악력도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EU의 수장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것도 대단한 외교적 실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립을 자초한 시진핑의 외교를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일 중국 상무부가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이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까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의 최딩 대변인은 6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만 이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유럽에 미리 관련 방침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은 군용, 민수용의 이중용도 속성을 명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일부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중국 상무부의 반응은 4일에 두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처음 발표했을 때의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5일 중국이 반도체 재료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의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수동적으로 퇴출당하지는 않겠다는 사실을 미국과 그 동맹국에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본색이죠. 환구시보는 이 갈륨과 게르마늄 제품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의 중국 기술 개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오판이라는 점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한 환구시보는 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하고자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며 내부 희토류 자원을 개발해 왔다, 그러면서 각국이 그런 공로를 도외시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중국이 왜 필요한 조정을 못하겠는가, 한정적인 희토류를 소모하면서 미국 주도의 대중 디커플링을 돕는 국가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규제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달 말에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규제 강화, 그리고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전기차, 풍력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라든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럴수록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강대강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국을 향한 가장 큰 역풍은 이번에 중국 조치로 말미암아 공급망 탈중국의 필요성을 중국이 다시 한번 스스로 일깨워 주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G7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산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이번 조치로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를 가공하고 조달하기 위해서 디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제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일본이나 캐나다,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이를 조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현지 시간 6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인 니르스타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 유럽, 미국 등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통신 장비 기업인 에릭슨도 로이터 통신에 중국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라 그러면서 공급망 다변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도 4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중국의 수출 통제는 우리의 생산 능력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큰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피니언은 탈중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업체를 두는 멀티 소싱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 외교부의 리춘 정무차장도 중국의 이번 조치가 대만, 한국, 일본 등이 이들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중국 수출 통제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 내에서 단기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논의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심 원자재법 CRMA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더욱 흥미를 끄는 것은 이번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국이 세계 광물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 기업인 인트라링크의 중국 반도체 부문 담당인 스튜어트 랜들은 로이터 통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중국이 수익을 잃게 되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스트랜드 컨설트의 존 스트랜드 최고 경영자는 통제 조치의 효과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만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실제로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에 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지만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전례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2010년 98%였던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점유율은 지난해 70%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제 대상이 된 갈륨과 게르마늄은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중국의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왔다라고 블룸버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이 다른 국가를 제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거대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디커플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의 애나 애슈턴 등 연구진도 수출 통제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서방 제조업체가 중국을 떠날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만 인사이드 리서치의 루시 첸도 일본, 한국, 유럽, 미국 등의 부차적인 공급업체들이 있는 만큼 공급 부족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결론적으로 중국이 향후 수출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 더 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국을 제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딜레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호세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방중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최근에 EU 정상회의가 중국을 중요한 무역경제 파트너이자 체제적 경쟁자라고 표현하면서 공급망을 포함한 핵심적인 의존성과 취약성을 줄이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다각화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보복 외교는 오히려 중국의 입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을 중국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외교 진영이 총출동해가지고 외교전을 펼쳤던 것과는 저변석계식의 표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후에 디리스킹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외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는 앞으로 유럽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와이텀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